최근에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휴대폰 소액 결제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피해액이 4,500만 원을 넘어섰고 경기 부천과 서울 영등포에서도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몸에 화살이 관통된 채 돌아다니는 길고양이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20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KT 가입자들, KT망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휴대폰 소액 결제를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총 74건까지 지금 피해 접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주요 수법을 보면 새벽 시간대에 휴대폰의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1인당 몇만 원에서 많게는 또 수십만 원의 결제 피해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결제되게 되면 알람이 오게 되는데 이 알람도 오지 않아서 피해를 잘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주요하게 주목할 점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두드러졌다는 점입니다. 광명 같은 경우엔 광명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여러 명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근저리에 있는 금천구, 영등포, 부천까지 지금 피해 지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피해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지 리포트로 잠깐 보겠습니다. 경기 광명 하안동에 사는 A씨는 지난주 KT통신사를 이용하는 광명 시민들이 소액 결제 피해를 봤다는 뉴스를 본 뒤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KT 가입자가 아닌 KT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였는데도 피해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같은 지역이고 한번 확인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조회를 해보니까 요금이 22만 4천 원이 빠져나가 있는 걸 보고 돈이 빠져나갔다는 알림 문자 메시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KT 피해자만 생각을 했지 알뜰폰 피해자 생각은 못했습니다. 목요일 날 피해를 받은 거니까 9월 4일 목요일이니까 그래서 이 문자 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문자 내역이 없으니까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74명. 지난주 금요일 56명이었던 피해자는 주말 사이 18명 늘었고 2천만 원대였던 피해 금액도 4,500여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일단 KT망 쓰시는 분들은 당장 불안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현재 피해 양상은 좀 다양한데요. 일단은 인증 체계를 우회한 흔적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내가 인증을 해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인증 관련한 알람이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되는데 이 흔적이 남지 않도록 통제했던 것으로 봐서는 이 단순 결제를 넘어서 인증 체계를 지우려는 흔들려는 흔적을 보이고 있고요. 통상적인 스미싱 내용과는 피해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특정 대리점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으나 또 대리점도 각각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 복제폰을 만들어서 이렇게 소액 결제를 했다거나 또는 중계기를 해킹해서 이렇게 피해를 야기했다는 다양한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 지금 현재 추적 중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 범인을 왜 못 잡고 있는 거죠? 일단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해킹이라는 것은 우회해서 또는 회해해서 조직적인 범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요한 흔적을 찾고 있지 못한 상태이지만 경기 남부청이나 지금 대규모의 수사 인력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 곧 흔적이 발견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잠든 시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새벽 시간대 이런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거고 피해자나 연령대, 기종 그리고 이 핸드폰을 받은 대리점도 각각 다른 점에 있어서는 일단 여러 가지 정보통신망을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활용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더 조사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망을 운영하는 KT 쪽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일단 KT에서는 소액 결제 한도를 낮추는 조치를 했고요. 고객 보상 조치나 보호 조치를 발표한 이후에 현재 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해킹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이 사고와 관련한 피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제 자문단도 구성하고 민간 합동 조사단도 구성해서 설치 운영하기로 한 상황인 만큼 도대체 어떤 조직 또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이런 일을 꾸미고 어떤 피해를 야기해서 이 이익이 누구한테 갔는지 그리고 시스템상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자,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사팀을 확대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대규모 인력들이 지금 투입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유례 없는 범행 방식이다 경찰이 보고 있고 중계기 해킹도 염두하고 범행의 수법을 정확하게 밝히는데 집중하겠다라고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범인이 검거가 된다면 어떤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떤 방법을 썼는지에 따르지만 대표적으로 해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7년 이하의 징역도 있고요. 또 컴퓨터용 사기죄도 발생할 수 있고 소액결제라는 것은 사기의 어떤 피해를 발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인증이라든가 문서 같은 것들을 위조했다면 위조죄도 성립할 수 있는 만큼 조직범죄인지 아닌지도 가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범행 수법을 특정하는 게 주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범인이 검거되거나 사건이 해결될 경우에 피해자들, 이 피해본 금액을 돌려는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피의자인 범죄자들이 반환을 해야 되지만 일단 KT에서도 현재로서는 대금 결제를 보상하겠다는 보상 조치안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정해야 피해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보상 여부는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아마 피해가 좀 더 확대되고 피해자들이 개인적인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정부나 KT 차원에서 보상 조치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해결이 돼야 되겠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죠. 회원 960만여 명을 보유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의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롯데카드와 금융당국은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과 피해자 규모를 확인하고 있는데 피해자 규모가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애초 롯데카드가 보고한 해킹 사고 유출 데이터 규모는 1.7GB였지만 금융당국 현장 검사를 통해 파악된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4일에서 15일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이 이뤄져 내부 파일이 유출됐는데 롯데카드는 해킹 공격을 당한 뒤 17일이 지난 지난달 31일 정오에야 사태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4일 롯데카드는 1차 사과문을 낸 뒤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탈퇴 등을 위해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롯데카드가 사용해온 결제관리 서버는 약 10년 전 취약점이 발견돼 대부분 금융사가 보안 패치를 설치한 것인데 롯데카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해킹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현재 조사는 막바지 단계로 이르면 이번 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피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표는 해킹 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이찬진 금감원장과 어제 열린 업계 상견례 성격의 간담회에도 불참했습니다. SBS 박서경입니다.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 잠복한 경찰이 방문을 두드립니다. Housekeeping, please. 문이 열리자마자 들이닥쳐 한 남성을 붙잡아 의자에 앉힙니다. 앉으세요. 여권 When your passport. 어디에요? What is your name? 어디? What's your name? Upside, different room. 정부와 공공, 민간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예금과 가상자산을 가로챈 국제 해킹 조직의 총책과 조직원 등 18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보안이 취약한 22개 기관 웹사이트를 해킹해 피해자들 258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금융정보 등을 탈취했습니다. 이 정보로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 사업자를 해킹해 휴대전화 유심 118개를 무단으로 개통했고 비대면 본인 인증 체계를 우회해 예금과 가상자산을 가로챘습니다. 개인정보를 빼앗긴 피해자 258명 가운데 16명이 실제 금전 피해를 봤는데 주로 교정시설에 수감된 기업 회장이나 대표, 외국에 머물거나 군에 입대한 유명인 등 휴대전화 무단 개통에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재력가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390억 원이 해킹 조직에 넘어갔는데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무려 213억 원어치 가상자산을 뜯기기도 했습니다. BTS 정국도 84억 원어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지만 지급 정지 조치로 금전 피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출금 조치 등으로 피해자에게 반환된 돈은 약 213억 원, 나머지 177억 원은 이미 해킹 조직이 써버리거나 빼돌린 뒤였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첩보로 지난 5월 태국에서 30대 중국인 총책 A씨를 검거하고 한국으로 송환해 구속했습니다. 함께 검거한 40대 중국인 총책 B씨는 태국 당국에 구속됐고 국내 송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 금융계좌 침입, 신분증 발급, 또 가상거래소 침입, 필요한 이런 비대면 인증 체계를 우회한 것은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경찰은 거래 계좌의 OTP나 보안카드 등 강력한 인증 수단을 사용하고 수상한 로그인 기록이나 인증 내역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